자, 여권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선에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대놓고는 못합니다만 역설적으로 여기서 좀 자유로운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실상 당에서 탄핵 계엄이 잘못됐다고 반기를 들면서 밀려나듯이 정계에서 잠깐 물러나 있었는데 최근에 기지개를 켰습니다. 자, 책을 냈죠. 26일 이제 뭐 예약 판매가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부터 이 12월 16일, 2월 16일 이후에 책을 내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에 등판이 예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저자 소개란에 21년 검사 생활 이력은 빠졌다. 예, 말씀드린 대로 책 예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만은 자신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루어낸 어떤 행보들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것 같고 이 내용 안에 혹여라도 비화라고 하죠.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인사이드 스토리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공개된 내용들로 한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라는 경력을 뺀 이유도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 아니겠어요? 부담이겠죠. 예, 당연히 부담이죠.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임명해서 공정하게 잘할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전혀 못하네. 이런 이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 검사 출신이 또다시 나오는 것에 상당히 큰 부담을 갖고 있어 국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관계의 갈등 요소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총선 과정에서 몇 개 드러난 게 있잖아요. 저는 이 정도 선이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내용이지 그 외에 새로운 걸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공동체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뭘 얘기하는 순간 본인도 같이 엮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켰던 그 지점과 연관된 것만 얘기를 하지 검사 시설에 있었던 얘기를 드러내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본인도 같이 거기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비대위원장 대표 맡고 나서 있었던 대통령실과의 갈등 요소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이미 우리가 많은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제 책을 내고 북 콘서트나 뭐 강연 등을 하는 것은 출마를 앞둔 정치인들의 어떤 그 로드맵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3월 중순 5월까지 본다면은 대선 후보로 가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악재가 많이 쌓였어요.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이제 정치권에 진입해서 이제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장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 자기 또 나와서 또 당대표 했고. 중간에 이제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비대위원장일 때 한때 이재명 대표보다도 그 대선 주자 지지율 면에서 앞섰던 적이 1%포인트 앞섰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이후는 계속 내리막을 그렇죠. 걸어왔고 그래도 10% 초반대 유지하다가 대표 그만두고 나서 이게 사실은 5, 6%대로 뚝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확실한 반전 카드가 필요한데 제가 보건대는 그런 거를 만들어낼 정치적 역량이 과연 있는가? 그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의문점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검사 경력도 빼고 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상당히 의식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고. 예. 제가 참모였으면 아마 다르게 조언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네, 20년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뭐 검사로서 뭐 잘한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뭐 자랑거리도 있으면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나는 다른 검사다를 어필을 오히려 했어야 된다. 차라리 이제 그랬어야 이제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또 다른 이제 그 약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서사가 너무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도 실패를 맛본 적이 없으신.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근데 그것도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좀 비슷한 점. 그렇죠. 이제 그런데 어찌 됐건 우리가 이제 흔히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입지전적인 인물 이런 쪽을 역경을 좋아하잖아요. 딛고 뭐 올라섰다 이런데 예. 한동훈 대표는 원래 똑똑했고 그런 천재 거죠. 소리 들었고 공부 네, 잘했고. 그래서 예.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너무 과도하게 화려한 서사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거리감도 예.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이번 그 책을 내고 이제 복귀를 해서 극복을 해낼 수 있겠는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비슷하게 좀. 저도 비슷하게 봐요. 예. 한동훈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됐어요. 정치적 경험도 그렇고요. 그리고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너무 크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네.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공정하지 않잖아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가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갈등이 많았잖아요. 당을 잘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치적 리더십이나 아니면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했다고 볼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면 나온다 한들 크게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자, 뭐 현재 이제 탄핵 정국이 막바지로 가면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그리고 여권에서 과연 어떤 잠룡들이 대선에 도전을 하고 본선에 가게 될지 굉장히 두 달여간 앞으로 펼쳐질 서사들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